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애플 실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빅테크에서도 가장 대장주인 애플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마치 실적이 대단히 안 좋았던 것처럼. 근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아마 단순히 번역을 외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번역이 잘못됐던 것 같고, 오늘은 그 실적을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팀쿡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금년 초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애플이다. 이게 마치 그 항공모함이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듯이 진짜 튼튼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지난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면 왜 워런 버핏이 이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제가 이제 메이저 경제지와 그 다음에 주요 일간지 그 제목을 땄는데, 침체 덮친 빅테크, 애플 어닝 쇼크, 실적이 엄청 안 좋았다는 얘기고, 4분기 매출이 5.5% 줄었다. 그 다음에 애플 2019년 이후 첫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사실, 팩트이지만 실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애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 빠져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좀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좀 제대로 잘 못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좀 바쁘게 준비를 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주가는 미국 기준으로 실적이 목요일날 장 끝난 다음에 발표됐는데, 그날 목요일날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3~4% 올랐고, 실적이 발표된 금요일은 주가가 한 2%, 그래서 지난주 전반적으로 한 6%, 물론 이제 나스닥이 지금 강세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주가를 보였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실적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팀쿡 사진을 제가 이제 넣었는데, 요 화면에 역시 그 노련한 팀쿡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이 그 Q&A,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은 경영진이 나와서 직접 실적을 브리핑을 하고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 질문을 받는데, 아주 노련한 팀쿡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지난 분기였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애플의 공식적인 매출이 5% 감소한 거는 맞지만, 워낙 지난 분기는 달러가 강해서 해외 매출을 달러로 전환하다 보니까 환차손을 많이 입었는데, 손실을, 그것을 제외하고 현지 통화로, 현지에서 판매된 애플 제품과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 실제 매출이 한 3%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아이폰, 대표적인 제품 아이폰의 마켓시어 MS가 더 증가했고, 삼성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다만 마진이 높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지금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6% 증가했습니다. 두 자릿수에서. 그리고 이제 수익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을 시장이 아주 좋아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둔화됐지만 31%, 대단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쿡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지난 분기 작년 말 기준으로 애플 기기, 그러니까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iOS를 기준으로 20억 대가 누적적으로 보급이 됐다. 물론 이제 저같이 한 4개 애플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 기기를 쓰고, 이 그 누적 보급 대수는 7년 만에 2배가 됐다. 이건 누적인데도 뭐 엄청 증가가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생태계를 말해주는 거고,
애플이 진짜 좋은 회사인 걸 다시 강조한 게 250억 달러, 30조 원 이상을 한 분기, 지난 분기에 주주한테 환원을 했다.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 그래서 분기에만 1% 이상, 시가총액의 1% 정도를 주주한테 환원했고, 이거 연율로 치면 한 4%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된 1월부터 3월 분기가 상당히 괜찮을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수요도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고, 공급망 문제도 특히 중국에서 해결이 됐고, 환율의 충격, 고환율이 강한 달러가 지금 꺾였죠.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 훨씬 그러한 충격이 적을 것을 예상을 해서 지난 분기보다 마진이 지난 분기도 상당히 마진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약간 둔화는 됐지만 하지만 이번 분기는 마진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이제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155달러에서 전 고점이 180달러인데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분기는 매출 총이익률이 43%로 그 전분기보다 조금 둔화는 됐어요. 43에서 44, 44에서 43으로 약간 둔화는 됐는데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37%, 서비스는 이제 이게 마진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마진이 높아서 71%.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게 R&D랑 SG&A인데 R&D는 고정비 성격이 있으니까 변하지가 않죠. 매출이 줄어도 이 부분은 줄지가 않아서 영업이익률은 지난 분기에 31%였는데 그 전 분기 33%. 뭐 당연히 둔화됐지만 상당히 마진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공급망의 문제도 있고 수요의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매출을 나눠서 보면 시장은 이제 아이폰, 왜냐하면 작년에 전반적으로 핸드폰이 한 두 자릿수 감소를 전세적으로 했고 4분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나타나면서 핸드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둔화,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애플도 아이폰의 매출이 거의 한 15%까지 감소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 아이폰 매출은 8% 감소에 그쳤고 이것을 현지 통화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하면 달러로 환산 안 하고 현지 통화로 하면 실제 1년 전보다 정체, 그러니까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수요가 위축될 줄 알았는데 실제 팀쿡이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 맥스 다 중국에서 수요가 특히 12월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좋아서 지난 분기에 그 중국 매출이 한 7, 8% 감소했는데 이번 지금 진행되는 분기는 상당히 중국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11월 말에 그 중국발 악재가 진짜 애플 관련돼서 많았을 때 그 폭스콘 현지 공장이 분규가 심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이탈이 많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데 실제 아이폰 14의 그 매출 출하가 지금 거의 정지가 돼서 심각한 하향 조정을 맞을 것이다. 매출 차질이 클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빠졌지만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의 악재는 많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실제 2019년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가는 그 이후에 회복이 빠르게 됐어요. 그래서 애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해라. 지금 이러한 일들을 11월 달에 벌어진 일들은 노이즈니까 이것을 뛰어넘어라 했는데 실제 12월에 조금 주가는 빠진 후 실제 급격하게 주가는 회복을 보인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결국 애플의 장점이고 파워이고 한국모험 같은 대단한 힘이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의 표현을 빌리면 지난 분기에 3개의 그 주요 악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한 게 역시 애플이
대단한 회사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 팀워크가 좋고 회사의 컬처 문화가 좋다. 그 다음에 팀 쿡의 리더십이 되게 돋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분기가 이제 강한 달러가 정점에 달해서 실제 매출액이 8% 포인트가, 그러니까 실제 뭐 100원의 매출이 원래 발생될 거면 달러가 강해서 실제 매출이 92만 되는, 그러니까 8% 포인트가 차질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수요가 좋았고 수요가 견조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아이폰 같은 거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극복을 했다. 고객의 충성도가 있고 브랜드가 강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제품 가격을 이런 상황에서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돼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생산이 차질이 많았는데 지금은 1월 말 2월 초 기준은 중국이 공장 생산 라인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팀쿡이 얘기를 해줬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팀쿡은 이미 CEO를 맡기 전부터도 세계 최고의 공급망 관리 전문가여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이 회사가 이런 사람을 CEO를 둔 게 되게 복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크로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점은 이제 계속 금년에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제품 아이폰을 거의 매년 출시 가을에 하죠. 작년에도 9월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폰 14, 그 다음에 14 플러스라는 걸 새로 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신흥국 시장에 그 좀 중산층을 끌어들이려고 조금 저가 모델이지만 실제 뭐 한 8, 900달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종인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는 실제 이제 시초 가격이 1000불을 훌쩍 뛰어넘는데, 여기서 보시면 계속 매년 애플의 새로운 제품을 런치하면서 시초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의 엔트리 레벨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프라이스 레인지가 올라가서 전반적인 그 판매 단가를 올리는 대단한 노련한 그러한 프라이싱 전략을 구사하고, 이제 실제 이제 애플은 그 2018년부터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판매 대수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생태계를 보지 우리를 아이폰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하드웨어 업체만은 보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지난 분기에는 애플의 평균 아이폰 판매 단가가 거의 한 900달러에 육박하지 않나. 근데 전 세계 평균 팔리는 핸드폰의 단가는 한 300달러 내외입니다. 4분기에는 애플의 장점, 아이폰의 브랜드 파워가 다시 돋보였는데 실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한 18% 감소했는데 애플도 예외가 아니어서 15% 정도 감소한 걸로 IDC라는 데이터 기관이 그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애플의 MS 마켓 쉐어는 물량 기준으로도 24%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를 했고, 이것을 판매 가격까지 감안한 판매액으로 하면 아마 마켓 쉐어가 한 뭐 30% 훨씬 뛰어넘어서 거의 한 35%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핸드폰 시장의 수익의 대부분을 이 회사가 독과점한다는 얘기가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제품의 스토리였고, 애플은 진짜 주주 친화적인 게 2022년에도 한 해 전반적으로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는 한 110조, 120조 되는 돈을 주주한테 환원을 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지난 분기에도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는데 아마 작년보다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러니까 주주한테 직접 돌려주는 돈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훨씬 순이익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순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목표로 안 하고 순현금이 제로인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를 한다. 그러니까 현금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이 돈을 벌면 그 부분을 투자하고 남은 돈은 다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원칙을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배울 만하죠. 애플이 이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구조조정을 발표를 안 해서 애플이 이제 구조조정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 중에도. 근데 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틀리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인원을 많이 안 늘렸어요. 실제 아마존, 메타는 거의 3년 사이에 인원을 2배 늘렸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은 인원을 50% 이상 늘렸는데 애플은 상당히 보수적인 경영을 해서 헤드카운트 인원을 한 20%밖에 안 올렸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기존 인원을 갖고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훨씬 노련하죠. 그래서 애플은 거의 구조조정이 없다고 지금 시장은 미국에서 월가에서는 생각하고 저도 그런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의 경영진의 능력이 다른 빅테크보다 좀 노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 전에 워런 버핏이 이제 애플을 투자한 이유를 다시 한번 네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2016년에 애플이 한 $20, 지금 이제 $155인데 $20 할 때 한 20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입해서 저점에서 애플을 집중 매수를 했는데 IT 기업보다는 소비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소비자에 밀착돼 있고 충성도가 높은 B2C 비즈니스를 하고 장기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지속적인 경상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아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회사.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명이 넘는 20억 개가 넘는 iOS 기기, 애플 기기를 그 생태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한 4개 정도 갖고 있지만 하나씩 있는 사람도 많아서 실제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애플 기기를 사고 있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 90% 이상은 애플 다음 기기가 이제 오래돼서 새로운 거를 교체를 할 때 애플로 다시 재구매를 하는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특히 아이폰의 누적 판매 대수가 12억 명이 넘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죠. 저도 이제 미국 핸드폰, 한국 핸드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가장 높은 애플 서비스도 계속 유료 구독자가 늘어나서 이번에 9억 3,500명을 작년 말에 이제 돌파를 해서 이 부분도 이 생태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는 애플이 역시 프리미엄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확실히 굳혀줬고, 그런 것을 이제 입증했고, 다른 빅테크보다 역시 한 수 위다, 이제 그런 것을 좀 굳건하게 좀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센서스를 보면 금년에 이제 EPS가 6.14달러.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후 며칠 사이에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6.68달러, 한 8, 9% 성장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데, 지금 155달러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퍼가 올해 수익 추정 기준 대비 한 25배 정도 나오는데, 금년 2분기, 3분기가 강한 달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 2분기, 3분기 여름쯤에서 기업 이익이 애플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실제 애플의 퍼는 실질적으로 상향된 이익을 기준으로는 퍼가 한 23배, 4배 정도 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은 금년에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서 주가나 시총 대비 한 4%를 주주 환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는 내가 이제 먹고 들어가서 기업이익이 한 8, 9%만 증가를 하면 4% 플러스 8, 9% 그래서 한 10%에서 한 13% 되는
안정적인 주가 총수익을 주주한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다. 장기 보유에 적합한 진짜 기업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이번 분기 실적에 아주 확연하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저커버그가 자신 있게 실적 발표를 했던 메타 얘기를 우리가 실적을 점검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